안녕하세요. 슈르의 평생투자 슈르입니다. 이번 주는 좀 변동성이 심한 장이었죠. 월 화요일에는 코스피 지수가 되게 좀 많이 내려갔다가 수목 금요일에는 그거를 다 회복하고도 좀 더 올랐죠. 많이 좀 왔다 갔다 한 장이었는데 뭐 개별 종목으로는 진짜 엄청나게 하락하는 종목들이 많았습니다. 월 화요일에. 뭐 물론 수목 금요일에는 상승하는 종목들도 많았죠. 뭐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은 아마 괜찮으셨겠지만 좀 주식 투자를 하신 지 얼마 안 되신 그런 분들은 특히나 이제 코로나 때 그렇게 빠지는 것을 경험하지 못한 그런 사람들은 이렇게 월 화요일 정도의 하락만 해도 상당히 좀 심리적으로 많이 흔들렸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거를 잘 못 버티면은 이제 매도해버리고 주식시장을 떠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은 변동성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를 또 해볼 거고요. 165주차 계좌 확인 먼저 해보겠습니다. 네, 먼저 저축은행 계좌 뭐 지난주랑 똑같고요. 그다음에 한국 주식 계좌 지금까지 9,7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330만 원 정도 되고요. 이번 주는 좀 스펙타클했죠. 많이 내렸다가 많이 올랐는데요. 제 계좌는 약간 좀 오르긴 했는데 좀 지수가 오른 거에 비해서는 조금 못 미쳤습니다. 이번 주도 제가 가지고 있는 종목들이 상대적으로 좀 부진한 그런 상황이네요. 시장을 이기는 게 꾸준히 이기는 게 참 쉽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다음 해외 주식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285만 원 정도 되고요. 지난주보다 해외 주식은 좀 내려갔습니다. 한국 주식은 오르고 미국 주식은 내렸죠. 한국 주식만 계속 내릴 때는 뭐 역시나 한국장은 답이 없어. 이제 미국으로 넘어가야 되겠어. 이런 얘기를 많이 했었는데 그런데 뭐 이런 주도 있는 거죠. 이제 한국 주식이 오르고 미국 주식은 떨어지는 그런 주도 당연히 있는 거죠. 뭐 이번만 특이한 게 아니라 뭐 작년 말부터 올해 초까지만 해도 한국 주식이 훨씬 더 잘 나갔었잖아요. 그래서 한국 주식이 좀 부진할 때만 되면은 역시 한국은 답이 없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 한국 주식에 대해서 너무 비관적일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자산 배분 계좌 지금까지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017만 원 정도 되고요. 이건 지난주랑 뭐 거의 비슷하고요. 좀 내려가긴 했는데 주식은 제법 좀 내렸지만 이제 채권 가격이 많이 올라서 그러니까 채권 금리가 내려간 거죠. 장기채 금리가 좀 많이 내려가서 어느덧 뭐 10년물 금리가 뭐 1.4%뭐 이런 정도로 내려왔잖아요. 정말 금리는 예측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계속 오를 것 같다가도 어느 순간 내려와 있고 지금 거의 뭐 올해 2월 달 수준으로 다시 금리가 내려왔어요. 좀 빨리 안 올랐으면 좋겠어요. 네, 제가 내년에 대출 받을 때까지는. 그다음에 엑셀로 보겠습니다. 2018년 10월부터 투자를 시작해서 이제 165주차까지 왔고요. 165주차 현재 예금 계좌 영원 투자해서 현재 94,668원, 한국 주식 9,7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3,333만 4,639원이고요. 해외 주식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285만 9,414원. 자선 배분 계좌는 8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017만 3,639원. 합계는 1억 1,300만 원 투자해서 현재 1억 5,646만 2,360원. 수익 금액은 지난주보다 뭐 약간 늘어났고요. 그래프를 보시면 예, 지난주보다 약간 좀 늘어났죠. 100만 원 추가로 투입을 했고요. 약간 변동성에 대해서 얘기를 드린다고 했었는데요. 이건 아까 보신 한국 주식 계좌인데요. 일별 손익인데요. 여기 보시면은 이게 월 화요일이에요. 월요일에 220만 원 정도 빠지고 1.7% 정도. 그다음에 화요일에는 제 주식 계좌가 진짜 많이 내려갔거든요. 코스피 지수보다 훨씬 더 많이 내려가가지고 3.36%가 내렸어요. 그러니까 437만 원이 내렸고 수목금에는 각각 한 230만 원, 250만 원, 240만 원씩 올랐습니다. 좀 이번 주에는 스펙타클하게 많이 움직였죠. 그리고 여기서 지난주 목금요일에는 또 많이 내렸죠. 139만 원, 뭐 241만 원 이렇게 내렸는데요. 그래서 지난주 목금, 이번 주 월화까지 해서 다 합쳐보면은 거의 뭐 1,000만 원 넘게 하락을 했죠. 그리고 이번 주 수목 금요일에 한 700 몇십만 원이 회복이 되었고요. 그러니까 변동성이 제법 많았던 거죠. 제가 지금 고작 뭐 1억 3천만 원 정도 투자를 하는데 딱 4일 만에, 4거래일 만에 1,000만 원이 넘게 내려갔고 또 3거래일 만에 한 700만 원이 넘게 올라갔잖아요. 이게 만약에 투자금이 나중에 이제 10배가 돼서 뭐 13억이 되었다. 그러면은
뭐 1억이, 4일 만에 1억이 날아가는 거잖아요. 4일 만에 1억이 날아갔다가 그 다음에 한 7,500만 원 정도가 회복이 되는 거잖아요. 이런 변동성을 견디기가 사실 쉽지가 않죠. 근데 사실 저도 그렇게 뭐 마음이 편하지만은 않았습니다. 이거는 이제 뭐 방송 계좌고 또 이제 또 제가 따로 투자하는 그런 계좌가 있잖아요. 그런 거를 뭐 다 합치면은 뭐 상당히 좀 많이 왔다 갔다 했기 때문에 저도 예, 마음이 좀 편하진 않았어요. 사실 이때 월 화요일까지만 해도 마음이 편하지는 않았고요. 그래도 저는 이제 뭐 조금씩 이제 투자 금액을 늘려 오다 보니까 이제 어느 정도는 좀 적응이 돼서 변동성에도 어느 정도 크게 신경 쓰지는 않는데요. 근데 아무래도 이제 초보 투자자분들은 신경이 많이 쓰일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일단 변동성을 이겨내려면 좀 작은 금액부터 차차 쌓아와야 돼요. 그러니까 뭐 적금만 하다가 갑자기 무슨 뭐 10억을 갑자기 주식 투자를 한다 이러면은 안 되고 좀 차근차근 아주 적은 금액부터 쌓아오면은 변동성을 왔다 갔다 할 때 처음에는 좀 적은 금액이니까 점점 그게 이제 폭이 조금씩 늘어나잖아요. 그러다 보면은 어느 정도 적응이 된단 말이죠. 그리고 또 변동성을 이겨내려면 중요한 게 있는데 바로 기업의 가치를 어느 정도 확신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지금 이렇게 주식이 많이 떨어지잖아요. 주식이 뭐 각 종목들이 엄청나게 많이 떨어졌는데 뭐 개별 종목으로는 뭐 한 4일 만에 막 15%, 20% 떨어진 종목들도 많이 있잖아요. 그랬다가 다시 뭐 한 10% 이렇게 올라가고 그런 종목들이 과연 뭐 4일 사이에 가치가 20%가 없어졌냐? 그 회사 가치가 20%가 없어졌다가 다시 3일 사이에 회복이 되었나? 그건 아니잖아요. 그거는 분명히 아닌데 그냥 시세가 변동을 했을 뿐이죠. 사람들의 심리가 왔다 갔다 했을 뿐인 거거든요.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를 정확하게 안다면 시세가 좀 많이 흔들리더라도 어느 정도 좀 마음의 안정을 찾을 수가 있거든요. 크게 신경 쓰이지 않을 수가 있다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회사의 가치는 뭐 정해져 있는 거니까요. 그러니까 기업의 가치가 만약에 이렇게 오른다고 치면은 주가는 훨씬 더 변동성 있게 움직이잖아요. 가치대로 따라가는 게 아니라 주가는 뭐 이렇게 많이 내려갔다가 뭐 다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가 올라갔다가 이런 식으로 훨씬 더 폭이 있게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막 요동치는 주가에 흔들리지 않으려면 이 초록색 선을 알아야 되겠죠. 예를 들어서 주가가 이렇게 고점에서 이렇게 저점으로 내려왔을 때, 폭락을 했을 때, 이 초록색 선을 모른다면은, 가치를 모른다면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겠죠. 주가가 어디까지 빠질지도 알 수가 없고, 또 언제 회복될지도 알 수가 없고, 그런데 이 회사의 적정 가치가 얼마인지도 모르기 때문에,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하다가 이제 팔아버리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이 초록색 선을 안다면은 이렇게 주가가 아무리 변동을 해도 결국에는 이 초록색 선을 따라갈 것을 알기 때문에 팔지 않고 버틸 수가 있는 거죠. 자, 이건 미국 S&P 500 지수 그래프인데요. 이런 거를 자주 보시면 좋아요. 이렇게 계속 쭉 올라왔잖아요. 장기적으로는 이렇게 쭉 올라왔는데 중간중간에 훅훅 떨어지는 구간이 나오죠. 이렇게 2000년 IT 버블 붕괴, 그리고 2008년 금융위기, 그리고 코로나. 이렇게 지나고 나면은 사실 별거 아니죠. 이렇게 그냥 그래프로 보면은 코로나도 그냥 자연스럽게 훅 지나온 것 같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진짜 엄청나게 많이 빠졌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기업의 가치가 그만큼 실제로 빠졌다가 올라오는 건 아니거든요. 그냥 사람들의 심리가 잠깐 변했을 뿐이지, 돈을 계속 잘 버는 기업들을 들고 있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 건데, 그런 가격에 휘둘려서 팔아버리면 이제 문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변동성을 극복하려면은 항상 좀 긴 시간의 그래프를 좀 자주 보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등락은 계속 어쩔 수 없이 있는 거지만 장기적으로는 계속 올라왔다. 왜냐면 미국 기업들이 벌어들이는 돈은 계속 우상향해 왔기 때문이죠. 개별 종목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회사가 버는 돈이 계속 늘어나면은 그 주가도 당연히 따라 오를 수밖에 없습니다. 언젠가는. 그래도 도저히 나는 변동성을 못 견디겠다 싶으면은 어쩔 수 없죠. 좀 조절을 해야죠. 변동성이 적어지도록 조절을 해야 되는데 그 방법은 역시 이제 뭐 채권을 섞는 거죠. 채권을 일정 비중 섞어가지고 주식과 뭐 반반을 하든지 아니면 주식 비중을 한 70, 채권은 30 이런 식으로 해서 채권 현금 비중을 좀 늘리면은 훨씬 이제 변동성이 좀 줄어들게 되겠죠. 뭐 30% 내릴 게 뭐 15%밖에 안 내린다든지 이렇게 좀 자기가 감내할 수 있는 수준으로 변동성을 낮춰주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데 그러면 확실히 좀 수익률은 까먹을 수도 있겠죠. 어쨌든 뭐 다들 화이팅해서 자신만의 변동성을 이기는 방법을 찾아보시고요.
또 제가 제안해드린 방법들도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오늘도 시청 감사드려요.